안녕하세요. 집에서 바쁜 여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초까지 대부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방학식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 하느라고 학교를 거의 못 갔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방학을 하면 온라인 수업 없이 어머니가 관리를 하시거나 이제 학원을 보내는데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부분 학원이 갔다가 쉬었다가 학교를 갔다가 쉬었다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학습 수준이 점점 더 벌어진다 다들 걱정하고 그러시는데 지금 엄마표로 계속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또 엄마가 그나마 이제 학습지를 하시든 집에서 문제집 하시든 관리를 하셨던 분은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학원 보내시는 분들이 어머니들이 더 불안해하시고 그 학원 안 가는 때는 공부를 안 하는 날처럼 아이들도 나태해져 있고 하니까 어머니들이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엄마표를 하시는 분들은 서점에 일단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지금 서점에 가셔서 문제집을 한번 쭉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은 예를 들면 1단계에서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문제집이 쫙 나눠서 이렇게 넣을 것입니다. 이게 저도 예전에 우리 아이를 키울 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쫙 뽑아서 문제집을 이제 파악하고 했는데 요대로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이제 문제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만약에 1학년이든 6학년이든 중학생이든 보통 일단 기본 개념서를 풀려야 됩니다. 이제 아이가 개념이 설명이 많이 잘 돼 있고 문제집은 제일 쉬운 거. 저 초등학교 때는 제가 일단은 보통 교과서가 거의 천재교육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천해법 수학이라든지 아니면 개념 원리 초등 수학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쉬운 문제집을 처음에 풀려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먼저 개념을 읽고 문제를 풀게 합니다. 그러면은 개념서지만 처음에는 많이 틀립니다. 그거 한 권을 다 풀게 하면 이제 어머니가 다 채점을 해주시겠죠. 그 다음에 2단계로 제가 사용했던 게 센 수학을 했습니다. 만약에 센 수학도 이제 문제 양이 엄청 많습니다. 처음에 초등학교 때는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센 수학을 제가 항상 풀리는데 이제 익숙해서 그런지 그 양에 대해서는 별로 아이들이 부담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들이 아이한테 맞는 문제집을 제가 딱딱 무엇을 하라고 정해주는 보다는 보통 제일 쉬운 단계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고 두 번째 단계가 어떤 게 있고 세 번째 단계가 대충 그 정도는 어머니가 출력해 보셔가지고 거기서 또 서점 가서 비교를 해 보십시오. 일단 제일 처음에는 제일 쉬운 문제집을 풀리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이제 개념을 읽어보고 스스로 풀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약간 유형 문제를 풀려봅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개념 문제집을 2번 풀려봐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문제집을 2번 풀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개념 문제집을 풀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의 신이라든지 공부 방법이라든지 검색해서 보면은 똑같은 문제집을 3번 풀려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옳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보시고 아이들이 대부분이 하는 쉬운 개념 문제집인데 어렵다 그러면 더 개념 문제 중에서도 아주 쉬운 문제집을 또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보통 센 수학을 풀리고요. 그리고 일반 처음에 이제 해법 천이라든지 천재 교육에서는 그런 걸 풀리고 두 번째는 센 문제를 풀리고 센 문제집에서도 대부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가 가장 개념에 가까운 문제 조금 있고요. 그리고 2단계가 이제 좀 B단계인데 조금 문제집이 문제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C단계가 조금 심한 문제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푸는 게 또 도움이 되시냐면요. 제일 처음 개념 문제집을 풀 때는 일단은 개념을 읽고 쭉 다 풀려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풀 때, 센 수학을 풀 때는 1단계에서 홀수 숫자만 각 1단계 홀수만 쫙 풀려주고 다시 또 개념을 읽고 짝수를 쫙 풀려주십시오. 그리고 B단계를 2단계지요. 그리고 또 개념을 읽고 홀수를 쫙 풀려주시고 그리고 또 짝수 쫙 한번 풀려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3단계를 들어가는데 어려워하면 일단은 보류해 두십시오. 대부분 아마 그 정도면 풀리긴 하는데 어려워하면은 나중에 다른 문제집을 풀고 다시 3단계를 시작했을 때 더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제가 많이 풀었던 문제집은 처음에 해법 뭐 수학이라든지 그런 종류를 개념 문제를 풀리셨고요. 이 두 번째 센스와 세 번째 그리고 일품을 풀렸습니다. 일품 문제집도 좀 어려운 문제집 속합니다. 우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뭐 일품도 풀리고 그 다음 문제집 A급까지 풀렸습니다. 풀렸는데 이제 둘째 아이가 만약에 문제집이 뭐 일품이 좀 어려워하고 예를 들면은 뭐 A급이 어려워하면 그 단계는 굳이 안 풀리고 쉬운 단계를 한 번 더 풀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꾸 습관 들이다 보면요 나중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뒤에 단계 문제집을 풀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쯤 방학식 하기 전에 어머니들이 물론 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이제 기본 이제 수학 연산이라든지 뭐 기탄 교육이라든지 뭐 기저귀 계산법으로 연산을 계속 하셨잖아요. 하시면서 학교 그 교과에 맞는 문제집을 계속 조금 풀리고 계셨을 겁니다. 어머니들이 꼭 학습자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하고 학교 문제집은 따로 별로 열심히 안 풀리시는 것 같은데 그 기본으로 푸는 연산 문제는요 계속 하셔야 되고요. 학교 다니면서도 그 과정에 그 진도에 맞게 문제집 계속 풀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학 때였을 때 우리 아이가 만약 학교 다니면서 이제 문제집을 3권, 4권 풀렸다면은 굳이 복습 안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 나가셔도 되는데 우리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했고 힘들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학년을 따라갈 때는 문제가 좀 어렵잖아요. 하지만 초등학생이 유치원 문제 더하기 빼기를 하면 너무 쉽고 빨리 끝나는 것처럼 예전 처음 연산이라도 1학년 거부터 쫙 한번 훑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수능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수학은 계속 까먹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계속 연산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때는 계속 반복하면서 탄탄하게 벽돌을 다져놓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보통 5학년 정도 되시면 어머니들이 지금쯤 이제 중학교 문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행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저는 지금 뭐 문제를 4권, 5권씩 계속 풀렸지만 선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시간을 덜 다져주고 선행했을 때 그 전에 수학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선행을 쫙 나가서 잘하는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DNA가 다르거나 수학에 대한 그런 탁월한 그게 있거나 우리 아이들도 수학을 계속 놓치지 않고 했고 3권, 4권 풀렸지만 선행 나갈 시간은 따로 없었습니다. 일단은 초등학교 때는 앞에 거 더 다져주면 중요합니다. 만약에 중학교 갔을 때 와장창 무너져서 그때 하기는 더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은 충분히 시간이 많습니다. 방학 때는 우리 아이들이 또 부족한 거 특히 수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져주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선행을 나가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다 보면은 그전께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몇 명 아이들 지인분들 보면은 뭐 선행을 해야 된다더라, 뭐 선행 쭉쭉쭉 나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뭐 시간 날 때마다 더 선행해서 수업료를 더 내고 하는 친구도 봤지만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들 선행을 했는데 저만 안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스스로도 읽을 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수학은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시간 남는다면 거전 학년부터 쭉 훑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훑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매일 열심히 관리하셨던 분은 또 괜찮은데 그래도 훑어주면 더 빨리 훑겠지요. 근데 대부분이 그게 아니고 학원만 보내고 학교 시험이 연연해서 그냥 90점 100점 넣고 이것만 생각하고 계속 쭉쭉 나가는 거는 나중에 구멍이 숭숭숭 뚫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책 정리를 하면서 문제집 일단은 개념 문제집 그리고 저는 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센 문제집 만약에 C단계를 좀 어려워하면은 뭐 1단계, 2단계를 한 번 더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1품 문제집 그리고 A급 문제집 제가 보통 이렇게까지 풀렸습니다. 처음에는 첫 아이는 몰라서 나중에 뭐 경시 문제집도 한번 시도해보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 4단계까지만 탄탄히 더워도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를 이제 엄마표 어머니들이 초등학교 때 시간이 가장 많이 투자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표 영어 했는 노트를 정리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양이 점점 많아졌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중학교 때부터는 거의 영어를 하지 않았지만 그때 정말 초등학교 때 열심히 해놓는 게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뭐 예를 들면은 뭐 엄마표 학원 다니는 어머니들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많이 하십시오. 만약에 책을 거기서 돌리는 걸로 한다면은 그 책보다 더 방학을 대비해서 책을 더 주문하시고 쉬운 책, 있던 책을 계속 읽기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어머니들이 엄마표 영어 하는 방법대로 대충 했지만 시간이 남아돈다. 하상 영어를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 저도 시켜본 적이 있습니다. 잠시 하상 영어를 하면요 거의 선생님들이 말을 다 하고 얘가 그냥 대답만 할 수 있게 그 시간 투자하고 돈 하는 걸로 DVD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읽기용 책, 쉬운 책을 더 많이 큰 소리를 읽기 시키십시오. 보통 이제 엄마표를 다 하고 지나셨던 분들이 크게 둥그렇스하게 얘기하는 게 그냥 DVD 보고 책 읽기 하고 그리고 뭐 쓰기 하고 뭐 그 정도만 하면 돼. 하지만 보통 로제타 스톤도 하고 뭐 다른 거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읽기 쓰기도 하고 다 했거든요. 오늘 쓰기를 잠깐 얘기하자면 아이가 충분히 좀 읽을 수 있고 그 정도 됐을 때 쓰기 들어가는 게 더 흡수력이 좋습니다. 쓰기 할 때는요, 지금까지 아이들이 했던 1단계, 2단계 책 있잖아요. 그 책을 100개 쓰기 해도 괜찮습니다. 100개 쓰기를 하면서 문장 흐름, 문맥을 약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처음에는 100개 쓰기입니다. 처음부터 받아쓰기처럼 그렇게 시키면 안 되고요. 100개 쓰기 충분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스스로 읽기 연습하고 쓰기 하면서 파니스를 스스로 깨우치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일기도 쓰게 됩니다. 일기도 쓰고 또 한글로 된 책을 보면서 즉흥적으로 영어로 말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DVD를 저는 항상 요맘때 되면은 용산에 가서 DVD를 저렴하게 파는 곳이 있습니다. 가서 DVD를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치 왕창 사가옵니다. 뭐 한 해 동안 뭐 이제 극장 잘 못 갔으니까 그렇게 방영되었던 거라든지 유명한 거를 거기 가면 다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없다 싶은 건 웬만한 거 다 구입했습니다. 다 구입해서 집에 다 재워놓고 그리고 아침이 딱 되면은 이제 밥 먹을 때 일단 한 시간 딱 틀어주고 그리고 또 학습지 그 집에서 하는 뭐 기타 문제집이라든지 수학 문제집이라든지 뭐 그게도 시키고 또 집중 듣기 하다가 또 잠깐 아이가 쉬는 타임 있으면 또 DVD 틀어주고 엄마는 방학 동안 계속 바빠야 됩니다. 이제 지금 뭐 했으니까 누워 있고 제가 최근에 뭐 자꾸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다가 그러는데요. 그 SBS 모닝 와이드 닥터 어벤져스에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제가 집에서 일하는 거는 빼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엄마표로 하는 사람은 바쁜 사람인데 너무 이제 약간 나태하고 몸 관리 안 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아마 제 구독자님들은 제가 물론 이제 잠깐 틈날 때는 그런 생활을 합니다. 방송에 했던 말 다 거짓말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엄마표로 아이들 관리하고 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또 시간에 맞춰서 밥도 차려주고 또 공부를 어떻게 또 코칭도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다 아니라는 거. 그래도 그 영상 올리기가 조금 걱정돼서 아직 안 올렸습니다. 어머니들이 또 오해하실까봐요. 자, 일단 어머니 이제 문제집을 준비하십시오. 최소한 방학 때 능력이 되신다면은 그전부터 쫙 한번 훑어주시고 계산항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계산항 1학년 거부터 쫙 홀수 쫙 훑어주시고 짝수 쫙 훑어주셔서 연산을 쫙 해주셔도 그냥 전체 수학을 지금 만약에 3학년이다 그러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이제 그리고 4학년까지 하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집은 지금 뭐 예비 4학년이다. 그럼 4학년 1학기 뭐 해법 천 문제집이라든지 뭐 센수학이라든지 일단 방학 동안은 기본 2권 이상은 풀리십시오. 그리고 연산은 그전에 쭉 훑으면서 계속 더 나가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수학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쭉 나가다가 다시 뒤로 하고 앞으로 쭉 이거 그거 같네요. 박음질
박음질 아시죠, 어머니들? 그 바늘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박음질 하잖아요. 이제 바느질 방법 중에 그 방법이랑 수학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은 그렇게 준비하시고요. 영어는 지금까지 아무래도 학원 다니거나 뭐 학교 자격증 가거나 온라인 수업한다고 시간이 약간 부족했잖아요. 최대한 영어를 투자하십시오. 제가 어느 순간은 초등학교 때 좀 더 놀걸, 아이들 좀 놀리고 이 생각했는데, 최근에 안 그래도 우리 아이가 고3이 되고 둘째 아이가 고1이 됐는데, 첫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영어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정말 감사하다. 물론 초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힘든 게 지나고 나면 그 힘들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영어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 시간을 많이 다른 쪽으로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고마움을 알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는 더 최대한 기본적인 거 하거나 끝나서가 아니라 쉬운 책도 얘가 좋아할 만한 성향의 책도 구입하십시오. 학원 다니는 만큼 돈을 조금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수학, 영어, 그 다음에 국어지요. 국어는 제가 봤을 때는 EBS에 들어가시면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한자부터 시작해서 국어에 관한 저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EBS 그러면은 무료로 하는 곳이니까 아주 허접할 것이다. 뭐 엠베스트라든지 뭐 그런 걸 이용했는데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EBS를 엄청 활용했습니다. 중학교 때 그것만 해도 충분히 이제 수학 뭐 한자 뭐 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들 초등학교 때 간단한 뭐 운동 하나 정도 시키시고 다른 건 어머니들이 이렇게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학을 못하고 영어를 못하고 국어를 못해도요. 자, 어머니들이 오늘부터 바쁩니다. 왜냐면 빨리 문제집 준비하시고요. 영어 책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아마 밤 늦게까지 아이들 자고 잘 때도 책을 검색하시고 해서 미리 일단 자꾸 택배로 주문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계획을 잡으셔서 시작하십시오.